얼마 전에 그 이제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의 스승 쌤이죠. 로 유명한 하이든이 말년에 만든 그 이제 합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나와서 합창하는 곳이었는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보스톤 이제 관현악단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탱글우드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00명이 나와서 그 연주하고 보스톤 이제 굉장히 이제 유서가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엄청 이제 멋졌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베토벤,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이드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100명이나 나와가지고 그 합창을 하는데 완전히 모차르트의 그 합창이나 아니면은 모차르트가 아니죠. 베토벤의 합창 아니면 모차르트의 그 레퀴엠처럼 막 와 있잖아요. 막 울려 퍼지면서 막 감동의 도가니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그 이제 이제 이 그 절제 속에서 막 마지막에 아멘 아멘이 막 흘러 퍼지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야외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멋져요. 공연장이. 그러니까 앞 굉장히 그 돔처럼 생겼는데 야외인데 테이블이 그러니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해서 있고 중간쯤에 있고 바깥으로는 이제 야외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잔디 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BGM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스피커를 너무너무 멋진 걸 설치해 놔가지고 거기서 너무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잔디가 많잖아요. 잔디가 많으니까 그 우리는 왜 영화 보면은 그냥 이제 어 수건 큰 거 그런 거 이제 탁 해가지고 뭐 바구니 갖다 놓고 이런 것도 많지만 또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더 이제 선호하는 게 의자예요. 의자, 그러니까 일회용 의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놓는 건데 거기에 어떤 이제 커플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뭐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야외니까. 그리고 뭐 하이든이 연주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좀 있으면 요요마도 오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되게 저렴해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매사추세츠 동부에 있는 많은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레녹스라는 곳에서 하는데 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얼마 전에 유자왕도 왔다 갔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완전 앞에서 보고 싶으면 좀 더 비싸요. 그렇지만은 잔디 위에서 BGM으로 뭐 중간에 가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들어가가지고 서서 볼 수도 있고 뭐 다 자기 자유죠. 근데 저는 이제 하이든 보러 가는 그날 앞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잔디 위에서 어떤 커플이 이제 와인잔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아유 세상에 와인잔을 들고 와가지고 그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낭만을 즐기는지 와인잔을 잔디 위에 놓았을 때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또 이제 그걸 누가 발명을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걸 꽂아가지고 이제 화이트 와인을 마시면서 치즈를 먹으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음악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바깥에서 그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즐기고 자기들이 주인공으로 이제 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커플은 꽃까지 테이블이잖아요. 간이 테이블 위에다가 천을 올려가지고 이제 꽃도 꽂아놓고 너무 평화롭고 좋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이 투명하기만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투명해지면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주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쌀 이유도 없는 거예요. 레녹스에서 하는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요요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가격이 비싸가지고 야외에서도 조금 비쌌어요. 뭐 평소 때는 그러니까 뭐 한 15불 그러니까 뭐 한 15,000원 정도, 14,500원 하면은 되는 건데 이제 이번에 요요마는 걔도 뭐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한 3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야외 같은 게. 근데 야외도 너무너무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멋진 거죠. 예. 저는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누군가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런 방법으로 잘 이끌어가면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하이든이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의 스승이잖아요. 모차르트하고 어쨌든 베토벤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 그래서 이제
좀 더 멋진 거를 사실 기대를 사실 안 했어요. 하이든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천재성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음,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 전혀 결이 틀리겠지만 하여간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나 다음에 모차르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또 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취향에 맞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이상한데 말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 때도 정치는 어차피 그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분노를 잘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분노하게 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좋으니까 그렇다. 뭐 이제 또 그렇게 볼 수도 이제 있고 각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50%그 60% 가까웠잖아요. 만약에 3일 동안에 KBS나 JTBC 같은 데서 김부선 이런 가짜 뉴스 안 만들었었으면은 60%난 훨씬 넘었다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누르기 위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한편으로 저는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권 후보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지하게 된 것은 정치에 그렇게 이제 관심 없이 그 나 자신의 삶에 완전히 그냥 푹 빠져서 살고 있었던 내가 어떤 세상 물론 내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니체라든지 또 뭐 마르셀 프루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철학가이면서 정치적인 성향이 많아요. 근데 그것만 그냥 잠시 이 사람 참 정치에 관심도 많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막연히 완전 저거 멋대로 해먹는 거 가능성도 하나 없는데 뭐 내가 나서서 내 생각을 더 피곤할 뿐이야 하면서 계속 멀리했죠. 그랬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어요. 거기다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 어린 시절과 연관이 있어요. 알랭드 보통이 항상 얘기하죠. 어린 시절 3세 때 너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상대를 판단하라고 알랭드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릴 때 이제 내가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제일 먼저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어쨌든 정직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저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정직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을 정도니까 이제 학교 가서 뭐 집에 가훈이 뭐냐 하면은 탁 손들어서 나는 정직이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체화가 된 거예요. 체화가.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그 욕망의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도구죠. 어떤 예술 작품들은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탐욕이 제일 그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정치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판 안에서 정말 완전히 어마어마한 정직한 힘,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완전히 그거를 바꿔놓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나의 모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이재명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어나는 어떤 뉴스들 취합해 보니까 이재명처럼 내가 생각하는 정직은 기본이요. 유능한 정치가라는 거예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나라가 변화할 수 있는 완전 이거는 기회다. 이거는 이수신 장군이 나타난 것만큼의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미룬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있으면은 마음이 진짜 한없이 평화롭고 너무 좋아요. 돌멩이 하나를 봐도 돌멩이가 예쁘죠. 난 돌멩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뻐서. 돌멩이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데코레이션 하는 걸 좋아해서 좀 많이 이제 해놨어요. 바깥에다가. 그런
근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전부 다 돌멩이 모양이 하나하나 다 다르지만 돌멩이가 예쁘게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최상천 교수님처럼 예, 그렇게 이제 그 역사학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그 마키아벨리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분도 계신 거고요. 또 저처럼 아주 그냥 철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세계에 푹 빠져 있다가 와 이거 진짜 이런 이수신 장군 같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네 하면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다 틀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최인호 쌤이 나타나셔서 저는 이제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이 왜 안 나타나나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너무 힘들게 예, 완전히 막 그 완전히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 와중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이분이 필요한데 왜 안 나타날까 하고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마지막까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타났죠. 얼마나 반가운지.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딱 그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일단 이제 얘기를 경청을 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완전 너무 이제 전선, 그러니까 정치는 일종의 전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적인 어떤 그런 어차피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건데 민주당은 자한당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고 중요한 도구인데 민주당을 공격한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광분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저도 민주당이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봤을 때 모두 다 일단 돌멩이 다 그 있잖아요. 돌멩이가 너무 사실 이쁜 돌멩이들이 많아요. 그러고 그렇지만 못생긴 돌멩이도 있죠. 근데 어떤 나는 정원 조그만 정원을 돌멩이 정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돌멩이 정원에는 작은 돌멩이, 큰 돌멩이 다 필요해요. 예, 큰 돌멩이들이 막 있으면 작은 돌멩이들은 또 거기 중간에 이렇게 이제 끼어 들어가야지 하나의 그 이제 예쁜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저는 음,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적인 생각을 못해서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SNS 시대고 그죠? 전쟁을 친다 하더라도 물론 자한당을 이기는 것이 결국은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은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안에도 그 자한당의 세력들이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엑스맨 김진표나 아니면은 그 전해철은 내가 볼 때 자한당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적폐 세력하고 완전 한 몸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그 완전히 느껴지잖아요. 싸움을 갖다가 같이 완전히 거의 완전 막 피 터지듯이 그냥 했기 때문에 그게 필이 남다른 필이 또 있거든요. 싸우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다. 예,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아무리 자기가 그 이제 자한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한당이 매크로를 돌렸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나쁜 놈들과 이기기 위해서 이 민주당도 매크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돌립시다 하고 이제 김경수한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경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두 사람 중에 누가 맞는지 결국은 두 사람 다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힘이 어차피 최고의 권력을 김경수는 가지게 됐고 어떤 이제 드루킹은 숨어서 돕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권력을 나눠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드루킹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또 드루킹이 총영사로 그 얘기했던 도 변호사라는 사람은 노회찬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 변호사라는 사람도 노회찬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의롭게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점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잘 해보려고 하는 점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뿐만 아니라 처음 마음 먹었던 것부터가 잘못된 걸러 먹은 사람인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도 나는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 김경수 역시도 그런 사람이랑 같이 처음부터 짬짬이를 안 했으면 제일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안 했으면은 이런 우리나라에 혼란이 없었을 텐데 아주 뭐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폭로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서는 있으면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한당 쪽은 무조건 싸우려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얘기도 안 하죠. 그쪽 사람들은 아예 어떤 자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무슨 뭐 황장수 뭐 그다음에 뭐 보성국 TV 이런 사람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뻔들이려 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짬짬이 하는 쪽은 이명박 박근혜 쪽이에요. 문재인을 공격하면서 지금 문재인 쪽에 안에 있는 내부에 썩어 빠진 이것들을 가지고 이재명하고 이제 척을 지게 만들려고 이쪽에서 싸우고 있는 공작이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쪽 안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도 그렇고 문재인 지지자도 그렇고 금문 똥파리 쪽은 이제 박사모하고 급이 똑같거나 그 이상 나쁘기 때문에 뭐 그냥 제외시키지만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죠. 이런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도 다들 이제는 어느 정도 심리학을 또 공부를 우리는 많이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그리고 또 여기 외국에 나와 있다 보면은 이쪽에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 여기서는 정직이 미덕이에요. 예. 부부지간에 혹은 친구지간에 거짓말하고 배신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 루저예요. 예. 여기서는 절대로 그러고 그 배신으로 인해서 뭐 서로 간에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 예. 그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 신뢰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나온 시간 같이 뭐 만났고 살았고 사귄 시간이 아깝네. 그 아까운 거 아니죠. 그거 어차피 그것 역시도 쏘 같은 시간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특히 친구나 연인이나 부부나 두 사람이 가장 끈끈한 동맹관계야 된다 생각해요. 동지예요. 삶을 같이 살아가고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밥 먹듯이 배신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룸사롱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뭐 무슨 뭐 노래방 온갖 방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늘 뭐 매춘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건 뭔가요? 전부 다 배신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온갖 사이에. 그러니까 거짓을 만들어서 완전히 부패 공화국이 되는 거죠. 특히 뭐 건설업자라든가 무슨 뭐 자영업자 뭐 이런 사람들 큰 기업 작은 기업 해가지고 서로 막 돈 모기고 무슨 뭐 룸사롱도 무슨 뭐 연예인들 오늘 룸사롱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막 그거 갔다 왔으면 자랑거리가 되고 여기서는 그 완전 범죄자인데 거기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그 기본부터 교육의 어떤 틀부터 생각의 틀부터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거를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쁘다는 거죠. 나쁜 게 뭐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굉장히 편한 사이가 누구냐 하면은 완전히 진짜 친구 같은 사이는 정직한 사람이면 끝이에요. 예. 원가 공개하는 게 뭐가 두려운가요? 예. 그리고 그 원가 그 돈을 그걸 이렇게 많이 먹어서 뭐 할 건가요? 마약할 건가요? 아니면 뭐 완전 최고급 콜걸 나오는 데 갈 건가요? 그런 삶을 살면 계속 속이게 되고 루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가서 제대로 된 그 어떤 계층에 딱 들어가면 완전 루저예요 루저. 그런 사람들은 취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 원가 공개 정직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온갖 곳에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투명한 나라가 되고 서로 믿는 서로 아끼는 사랑하는 연인관계
부부관계, 어떤 관계든 배신이 뭐 당연한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된다. 그런 분위기가 전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김부선하고 공주영이 완전히 배신의 어떤 아이콘 같은 두 여자잖아요. 근데 어떤가요? 나라가 이 두 여자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한 여자는 책을 팔아 먹는다는 이유로, 한 여자는 그 관종이기 때문에 계속 욕을 듣더라도 남들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완전히 정말 끝없는 그 쾌락의 욕망의 화신이죠. 그 두 여자를 이용하는 세력이 누군가요? 금문 똥파리, 그 다음에 남경필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민주당 안에서 김진표, 엑스맨 김진표, 그 다음에 김영환, 그죠? 바른당의 김영환, 하태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완전히 그 쾌락에 썩어 빠진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꾼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합작으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빵꾸 판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박수를 치면서 우리 그 원가 공개한다는 사람을 오히려 막 공격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리 뭐 전선이 흩어져서 걱정스러울 수 있겠으나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자정 능력으로 인해서 점점점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현명하다는 거죠. 똑똑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기도 하죠. 어쨌든 좋은 쪽으로 끌고 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남북 문제를 지금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시키면서 경제 협력을 통한 이제 시너지 효과가 170조가 될 거다 하는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그 주권자들도 오히려 위험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상황인 거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이 김경수라는 사람이 드루킹하고 같이 짬짬이를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나는 더 숨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역경이 될 거다.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터트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썩은 부위를 잘라낼 수 있는 제일 좋은 해결책이다 생각을 해요. 하여튼 최 쌤께서 나타나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요즘에 하고 있는 강의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 같고 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다 세상이 불공정하게 일어나는 이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좀 탈출해서 좀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과 염원이 모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 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분이다. 감사하다. 댓글 열심히 다는 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전선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요. 화이팅! 바이!